안녕하세요. 에스크상고 이진석입니다. 이번 시간 애저 펑션을 통한 파이썬 커들링 자동화이고요. 본 내용은 장고고쳐 서울 2017년 12월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 소개가 있었고요. 자,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커들링을 주기적으로 실행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커들링을 공부해서 커들링을 했어요. 해서 한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뭔가 주기적으로 실행을 해야 커들링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을 텐데, 실행하려고 하니 내 노트북을 계속 켜둘 수도 없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셋업 하자니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이고, 또 뭔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죠. 그리고 실행된 내역도 쉽게 조회하고 싶은데 로고도 보고 있자니 제가 매트릭스의 네오가 된 듯한, 정말 눈 빠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실행 결과도 쉽게 저장하고 싶은데 뭔가 살펴봐야 될 라이브러리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힘든 것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비스 덕후, GUI 덕후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펑션이라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발표 자료는 본 주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애저 펑션은 내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코드만 올리면 구동이 되는 그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블리스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운영체제는 윈도우 기반이에요. 리눅스가 아니라 윈도우 기반이고요. 윈도우의 IIS 웹서버 기반에서 이제 코드가 구동됩니다. 그리하여 C샵은 정말 원활하게 잘 지원을 하는데 파이썬에 대해서는 아직 실험적인 지원이고요. 그래서 아직 성능이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파이썬 2가 기본 설치되어 있고 파이썬 3도 코드를 두 줄만 쓰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 실행에 대략 3초 정도 소요될 뿐, 웬만한 코드는 잘 구동이 되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조금 느리지만. GUI 지원도 좋아요. Great. 그래서 모니터링도 잘 지원해주고 스케줄링도 잘 지원해줍니다. 자, 파이썬 2를 먼저 써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애저 펑션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2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파이썬 3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는 딱 이것이 다예요. 한 페이지, 그리고 두 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 라이브러리 중에 OS, JSON 타입, 이 부분은 파이썬 기본 모듈이죠. 근데 리퀘스트와 VDVS4는 이제 추가로 설치해서 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get realtime keywords라는 함수 내에서 네이버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시간 검색 키워드를 이제 리스트 형태로 크롤링을 해서 리턴해주는 get realtime keyword 함수가 있고, 두 번째 insert라는 함수는 이제 뭐냐면 실제 문법으로 보면 파이썬 기본 문법이죠. 파이썬 기본 문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수행하면, 어디에서 수행하면, 이 코드를 애저 펑션에서 수행을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북에서 수행하면 오류 나요. 오류 나는데 애저 펑션에서 수행하면 애저 테이블 서비스라는 노에스케일 데이터베이스의 인서트가 돼요. 파이썬 기본 부분만이죠. 자, 그러면 if name, 이 메인일 때 키워드 끌고 와서 애저 테이블에 추가하는 이 코드를 이제 스케줄링을 해서 구동시켜 보려 합니다. 자, 참 쉽죠. 자, 방금 파이썬 코드만 돌릴 줄 아신다면, 이해하고 계신다면 나머지 모두 클릭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쉽습니다. 다시 해보죠. 자, 클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애저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가입하시면 무료 체험 구독이 생겨요. 무료 체험. 혜택은 애저 프리티어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첫 달 24만원 크레딧이 있고요. 여러 애저 제품들을 12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 링크를 통해 이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여러 설명이 있죠. 첫 달에 24만원 크레딧을 줍니다.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시면 애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없으셔도 이때 바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체험하기 눌러서 바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가입 시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만 이는 확인을 위한 것일 뿐 유료 회원 등록 과정은 아니에요. 유료 회원은 구독란에 종량제로 표시가 됩니다.
자, 구독이라는 거는 자, 애저 포탈 레저닷컴이 그 애저 포탈이고요. 여기에서 모든 애저 관련 관리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독 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무료 체험이라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유료 회원은 이 구독란에 종량제라고 표시가 되면 그거는 이제 쓴 만큼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로그인을 해보죠.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정 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이 체험하기 눌러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노마드 KR의 outlook.kr이라는 아이디 입력하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패스워드 바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좀 독특한 로그인 방식인데, 같은 계정이 같은 이메일 주소가 개인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기업용 서비스에 가입되기도 해서, 한 이메일 주소가 이제 여러 계정에 나눠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에 대한 확인 과정을 따로 거치는 것이고요. 자, 일단,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자, 로그인이 넘어가죠. 자, 잘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리소스 찾을 수 없으면 제가 이 서비스를 삭제했기 때문이에요. 삭제된 부분이고, 삭제했고, 지금 저는 그저께 가입했는데, 24만원 중에 지금 한 15,000원 정도. 좀 몇 개 쓰다 보니까 쭉 나갔네요. 그렇고, 자, 함수 앱이 있고, 자, 여기에서 장고 월스가 있고요. 자, 장고 월스는 이제 실제 장고 월스 세미나 시간에 만든 그 함수 앱이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 총 1725회 지금 계속 매 분마다 돌고 있죠. 지금 한 번 실행될 때마다 1.5초씩 이렇게 쭉 실행 결과가 있어요. 총 성공 실패가 있고요. 저 일단 다 제거하려고 해요. 제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장고걸스 만든 거는 모두 제거하는 건 리소스 그룹을 제거하면 그 리소스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쉽게 삭제하는 거는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삭제하면 자, 삭제가 다 될 거예요. 다 됩니다. 자, 해서 애저 포탈에서 애저 펑션을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있는 대로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여기에서 펑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마 기능 앱, 한글로 하셨으면 기능 앱이라고 나오고, 게시자가 마이크로소프트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클릭해서 기능 앱에 만들기 넘어가고, 여기에 원하시는 이름을 저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왜냐하면 애저 펑션 앱도 그 유니크한 주소를 가져요. 그 주소는 제가 입력한 앱 이름 @azure-website.net이라는 주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이름이고, 구독은 만약에 나중에 종량제 쓰실 거면 종량제 선택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비즈스파크 지원받으시면 비즈스파크 하시면 되고, 애저 패스 지원받으시면 애저 패스 선택은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료 체험인 거고, 리소스 그룹은 똑같이 쓸 것이고요. 자, 호스팅 계획에서 사용 계획과 앱 서비스 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 사용 계획은 뭐냐면 월 100만 건 호출까지 무료인데, 대신에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저는 좀 성능을 일단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공되는 크레딧도 좀 있으니까 앱 서비스 플랜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수행하실 수 있어요. 기본 옵션 말고 제가 새로 만들기에서 똑같은 이름을 입력하고, 위치는 데이터 센터의 위치이며, 제가 코리아 센트럴 서울로 할 것이고요. 코리아 사우스는 부산 쪽이고요. 혹시라도 코리아가 안 뜨시는 분은 저페니스트 하시면 돼요. 저페니스트가 제일 가깝습니다. 일단 저는 코리안 센트럴 한국으로 할 것이고요. 가격 특정은 스탠다드 표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가격 책정하는 것이 실제 그 가격이에요. 얼마에 할 것이다. 제가 금방 삭제됐다는 게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메시지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장소 이름은 이제 똑같이 이름을 쓸 텐데, 하이픈을 지원을 안 해요. 하이픈을 원래 두면은 이렇게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이픈 빼고 이렇게 다 이름을 맞춰서 좀 관리하기 쉽게 해줄 것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구글 어널리틱스랑 유사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 앱에 있는 뭐 퍼포먼스적인 거나 오류 상황 그런 매트릭들을 수집해서 보여줍니다. 딱 설정에 쓰겠다 라고만 이렇게만 해주면 다 수집이 돼요. 제가 뭐 연결해주고 할 게 없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덕후니까 그러합니다. 자, 데이터센터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써줄 부분이 아니라서 로그는 백그라운드에서 다 수집이 되는 거라서요. 그냥 이스트 US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기 하시면 기능 앱이 생성이 됩니다. 쭉 생성이 한 1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한 내용대로 나오고요. 켜두면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켜두면 여러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죠. 기능 앱이 곧 이런 UI도 생성이 될 거예요. 아직 생성 중이죠. 계속 돌고 있고 완성이 되면 여기에 알림이 뜰 것입니다. 자, 기능 앱에서 새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 시간이 약간 걸리겠죠. 그럼 네이버 페이지에서 제가 아까 크롤링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만수르가 1등이네요. 만수르가 왜 1등이지? 자, 저 부분을 원래 크롤링을 처음 하시는 분은 저거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개발자 도구 띄어서 찍어 보시면 자, 모든 영역 속하는 것이 다 개발자 도구가 있는 알죠? 일단 모든 실시간 검색어가 AH 아이템이라는 거기에 AHK에 보시면 만수두가 있고 다음에 AHK의 변창훈이 있고 다음에 똑같이 또 AHK의 변창훈 검사가 있죠. 그러면 이 중에 이 모든 검색어를 감싸는 레이어 중에 제일 근접해 있는 레이어 중에 클래스 네임이나 아이디를 보시면 되는데 클래스 네임이 여기는 1개, 2개가 있는데 좀 더 실시간 검색어를 가리키는 유니크한 이름으로서 AH 롤 에어리어보다는 PM, CL 리얼타임 키워드 롤링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 PM, CL 리얼타임 키워드 롤링 밑에 있는 AHK 클래스 네임이었고 그 부분이 제가 앞서 보셨던 이 코드인 거죠. 이 부분. 클래스 네임이 PMC의 리얼타임 키워드 롤링 베이스의 AHK 맞죠? 거기 다 가져와서 태그 목록을 가져와서 텍스트를 다 가져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생성이 다 되었는지 체크해보죠. 아직 생성 중인가요? 생성이 되었나 봐요. 리소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되고 왼쪽에 함수 앱을 클릭해서 이렇게 넘어오시면 여기서 클릭을 하면 돼요. 이렇게 넘어오시면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함수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앱. 자, 됐고 생성하기 해볼 텐데 자, 여기 함수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자, 여기에 뭐 타이머에서 언어 선택하고 좋은데 파이썬이 없어요. 참 아쉽게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언젠가 파이썬이 추가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일단 사용자 고유, 사용자 지정함수 만들기를 선택하시고 여기 언어를 파이썬으로 다행히 여긴 있죠. 하시면 예시가 2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 선택해서 설정을 바꾸면 돼요. HTTP 트리거에서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을 지정하십니다. 저는 크롤러라고 할 테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함수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요 밑에 하나 생성이 되고 또 누르면 여러 개 막 찍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되고 나면 자, 크롤러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하나의 소스 파일이 나오고 우측창을 여시면은 파일 보기에 딱 2개의 파일이 있어요. 하나는 function.json이고 현재 각 함수별 설정이에요. 어떤 바인딩을 둘 것이다 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 수행된 함수 파일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 지금 실행 중인 거예요. 실행이 되어서 시작되었고 끝났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실행에 대한 출력도 나왔습니다. 지금 실행할 때 여기 웹에서 포스트 요청으로 바디에 이렇게 JSON 문자열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JSON 문자열을 실행될 때 리퀘스트 포스트에서 바디에 있는 문자를 읽고 와서 직렬화를 한 다음에 직렬화가 아니고 비직렬화
JSON 처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네임 사전이 있겠죠. 이건 사전에서 네임 키 값을 가져와서 응답으로 뿌려주는 코드인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되었고 됐어요. HTTP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일단 함수 URL 가져오기 위해서 자 복사해서 이 URL을 땡깁니다. 땡기고 자 일단은 제가 HTT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설치하게 되면 pip3 혹은 pip install HTTP를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HTTP라는 이 커맨드 라인 명령이 생깁니다. 이 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HTTP 요청을 하니까 4045 이거 때문이군요. 쌍따옴표 빼고 하면 그래도 그렇군요. 저기에 이 부분에서 역슬러시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역슬러시 빼고 다시 제가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역슬러시 처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 다시 카피해보면 t.sh 뭔가 붙여넣기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수행을 해보면 그래서 수행이 안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약간 하는 김에 뭔가 인자가 잘못 넘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청해서 고난 수준을 어노미너스로 이렇게 누구라도 호출할 수 있도록 바꿔주면 함수 URL 가져오면 URL이 짧아졌죠. 자, 짧아졌어요. 이 주소도 브라우저 하다 보면 HTTP 컨트롤러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열리고요. 자, HTTP 요청해보면 포스트였죠. 자, first 그리고 네임은 hello ask 장고. 이제 응답이 오네요. 응답. 아까 제가 포스트 요청 안 보내고 제가 이제 포스트만 받도록 했는데 요청을 계속을 보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잘 처리가 되죠. 외부에서도 이렇게 호출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바꿔볼까요? 다시 바꿔보면 통합에서 다시 권한을 펑션으로 해서 설정하고 URL을 다시 땡겨오면 이렇게 땡겨오고 여기에서 자 HTTP 자 first의 네임은 ask 장고. 자 이렇게 보면 응답이 오는군요. 포스트도 안 보내어서 그랬던 것 같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이제 방금 전과 똑같은 요청이고요. 그리고 장고 걸스라고 한다면 장고 걸스 서울 하면 hello world from 장고 걸스 서울이라고 잘 나와줍니다. 서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IIS 웹서버이며 ASP.NET 베이스로 구동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되어 있습니다. 함수 만들었어요. 요청 확인되었고요. 자 as 펑션에서의 트리거와 바인딩입니다. 트리거는 실행 주체이며 바인딩은 as 서비스에 대한 읽기 쓰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실행될 때마다 이 소스 파일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as 펑션이라고 해서 따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함수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크립트가 매번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실행을 할 때 제가 방금 전과 같이 웹에서 콘솔에서 이렇게 실행을 눌러서 이렇게 매번 실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타이머에 의한 실행, 혹은 블랍 스토리지에 의한 실행. 이건 뭐냐면 블랍 스토리지는 일종의 아마존 같으면 S3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와 같은 건데 그거죠. 파일을 올려두는 우리가 장고에서 파일 필드, 이미지 필드 있을 때 블랍 스토리지 올리거든요. 그리고 Q는 이제 Q 스토리지, Q 서비스이고요. 제네릭 웨이브 북은 이제 외부 HTTP 요청에 의해서 하겠다. GitHub에서 받겠다. as 코스모스 DB
여러 실행 주체를 줄 수 있고요. 우리는 타이머를 줘서 주기적으로 이제 호출되도록 할 것이고요. 바인딩은 뭐냐면 블랍 스토리지나 애저 코스모스 DB, 이벤트 업, 익스터널 파일, 익스터널 테이블, HTTP, 외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뭐 이런 등등 정말 수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I/O, 인풋 아웃풋을 하려고 할 때 뭐 라이벌리 설치하고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럴 것이 아니라 별도 라이벌리 설치 없이 파일 라이크 I/O, 그러니까 파일을 다루듯이 그냥 읽고 쓰게 하면 여기에 바인딩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I/O가 가능합니다. 참 편해요. 자, 타이머 트리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설명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자, 통합에서 트리거에서 HTTP 트리거를 지워주세요. 여기 해서 삭제하고요. 새 트리거에서 자, 타이머 있죠. 타이머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게 뭐 매개 변수 이름은 굳이 상관없어요. 이 변수명으로 이 이름으로 환경 변수 값에 현재 시간이 담겨서 넘어오거든요. 근데 뭐 굳이 상관없고 일정 부분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첫 부분이 초거든요. 매 분마다 매분의 0초마다 실행하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타이머 트리거만 두시면 함수가 실행이 계속됩니다. 자, 이대로 놔두고요. 자, 이렇게 함수 켜두면 이 함수가 실행될 때 뭔가 로그 메시지가 여기 계속 뜹니다. 제가 실행 안 해도 타이머에서 실행될 때 그 내역이 여기가 이제 그 로그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뜨죠. 지금 타이머에서 실행된 거예요. 로그가 밑에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키에다가 발생했죠. 이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REQ 그리고 RES는 HTTP 트리거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되는 환경 변수인데 HTTP 트리거가 아니고 타이머 트리거니까 이 환경 변수가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오류가 뜹니다. 이거 소문자지만 실제 환경 변수는 대문자로 참조해요. 환경 변수는 대문자가 쓰니까. 그래서 이 코드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hello world만 주겠습니다. 자, hello django soul 이렇게 주시면 실행하면 자, 제가 프린트하면 프린트한 내역이 여기 로고로 찍혀요. 그래서 이 출력이 필요하시면 로고가 필요하시면 그냥 프린트 하시면 이렇게 로고도 잡히고 모니터에 들어가 보시면 모니터에서 각 실행 내역이 쭉 있는데 자, 실행 내역이 쭉 있는데 조금 늦게 뜨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실행 내역을 찍어 보시면 여기 제가 출력했던 내용이 여기 찍히죠. 그래서 로고처럼 각각 내역에 대해서 로고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 지금 1분마다 크롤러 함수가 실행되는데 자, 저 부분 스케줄은 크롬 포맷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초분시 1월 day of week고요. 이렇게 지정하시면 매 2시간마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매 정시이고요. 이렇게 지정하시면 매 주말마다 오전 9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은 UTC 시간이 사용되며 다른 표준 시간대에 사용하려면 앱 세팅스의 웹사이트 타임종 환경 변수를 설정하시면 돼요. 앱 세팅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찍어서 플랫폼 기능에 보시면은 애플리케이션 세팅스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서 이 부분이 환경 변수 지정하는 거예요. 환경 변수. 그래서 환경을 지정하는 거니까 여기에 웹사이트 타임존이라는 이름으로 뭐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이면 이제 한국 표준시가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고요. 자, 근데 실행하면 이거 제가 방금 했던 거죠. 그래서 트리거 이슈고 자, 이렇게 바꿨고요. 현재 실행은 영문 윈도우에서 실행이 되기에 한글 표준 출력 인코딩 이슈가 있습니다. 인코딩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은 영어로만 해주세요. 그 프린트 할 때, 로그 남길 때 영어로만 해주시고 자, 실행 결과를 DB에 남기고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뭐 애저에도 애저 데이터베이스 for MySQL 그러니까 MySQL도 지원해주고 PostgreSQL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좀 그냥 컬리한 내역을 그냥 좀 라이트하게 좀 남기기가 목적으로 이제 애저 테이블을 쓸 수 있어요. 애저 테이블 라이트하다고 해서 뭐 데이터 건수 몇 건 못 넣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데이터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스케일이고요. 그래서 저장소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소 계정을 들어가셔서
아마 이제 아까 처음에 애저 펑션에 만들 때 저장소 계정 만들었죠.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블럭과 파일과 테이블, 큐를 지원해 주는데 이 중에 테이블에 들어가서 지금 기본 테이블에 딱 두 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테이블을 하나 눌러서 제가 원하시는 이름을 쓰시면 돼요. 전 슬라이드에서는 뭐라고 썼나요? 슬라이드에서는 크롤러라고 썼네요. 크롤 테이블. 크롤 테이블이죠. 쓰고 확인하시면 테이블 만들었죠. 끝이에요. 테이블 만들면 나머지는 이제 함수 앱에서 현재 함수 앱과 저장소 계정에는 서로 인증 관계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별도 세팅은 더 하실 건 없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통합에 들어가서 이제 출력을 이제 HTTP 출력은 필요 없어요. 뽑고 뭘 만드느냐? 애저 테이블 스토리지를 찍고 선택하시고, 자, 아까 테이블 리듬 이걸로 지정하셨죠? 크롤러 테이블 이렇게 지정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니죠 하고 테이블 매개 변수 이름은 뭐냐면, 자, 테이블 패스라고 줄 텐데 패스 값은 뭐냐? 자, 저장소 계정 연결인데 기본 설정 값이 있어요. 이거 둘 다 같은 설정이에요. 밑에 걸 내보면 값 표시해 주면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이렇게 설정해도 돼요. 뭐 어떠한 프로토콜을 쓸 것이며 어카운트 네임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카운트 키는 무엇이다가 이것만 선택해주면 이 부분이 자동 지정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장하시면 뭐 설정할 건 끝났어요. 자, 나머지는 코드 구현만 남은 거예요. 코드 구현.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애저 테이블에 인서트가 됩니다인데 뭐냐, 딴 코드 없어요. 변수 만들어서 사전할 때, 자, 아까 테이블 패스라는 환경 변수 이름을 가져와서 여기에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쓸 때 JSON 직렬한 문자에도 쓰면은 즉시 인서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값이 필요하냐면 사전에서 정확하게 파티션 키와 로우 키라는 두 개의 인자가 꼭 필요해요. 뒤에서 설명하겠고요. 두 개 꼭 지정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필드를 지정하면 그 애저 테이블은 NoSQL이니까 데이터가 다 들어가요. 자, 애저 테이블 서비스에서 모든 레코드는 다음 세 가지를 가집니다. 파티션 키와 로우 키는 둘 다 각각 최대 1KB 크기의 문자이 필요하고 필수 지정이에요. 이 두 가지들 조합해서 이제 각 레코드를 식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서트가 되면 타임스탬프는 자동 지정이 돼요. 그 타임스탬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고 그렇고요. 지원 타입은 여러 타입이 지원되고요. 자, 일단 가돌령 크롤링을 해보는 코드가 있었죠,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코드인 것이고요.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 바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기스트의 코드 공유한 게 있어서 이 코드를 그냥 긁어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서 코드를 바꾸고 저장 및 실행 해보면 뭔가 되는데 오류가 생기죠. 왜냐하면 현재 파이썬이 파이썬 2 베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파이썬 3라 생각하고 이제 그 3라 가정하고 구현이 된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파이썬 2였는데 이제 파이썬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전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어떡하냐? 임포트 시스에 프린트 시스 버전을 한번 찍어보시면 밑에 2.7.8이 나오죠.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일단 파이썬부터 바꿔보죠. 어떻게 하느냐? 플랫폼 기능에 가서 여기에 고급 도구 쿠드로 갑니다. 쿠드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현재 펑션 앱에 대한 쿠드, 일종의 관리 툴 같은 거예요. 디버그 콘솔에서 파워쉘은 안 되시고요. 제가 준비한 명령은 cmd 명령 프롬프트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자, 여기에서 뭐 파이썬 버전 하시면은 이렇게 2.7.8이 나오고요. 제가 파이썬 3.5를 커스텀 설치를 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3.대 명령이고, 이 명령이 있는데, 제가 이게 복사가 안 되네요. 제가 준비 안 돼서 좀 끌고 오겠습니다. 원드라이브에. 자,
누겟. 자, 누겟에서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실행해 보면 자, 수행이 될 거고요. 다음 명령. 현재 명령은 이제 파이썬 3.5 버전 64비트 버전 설치하는 건데요. 자, 나중에 뭐 최신 버전 나오면 또 이 버전은 바뀔 수 있겠죠. 현재 설치 중입니다. 쭉 설치 중이고, 자, 설치 중이죠. 설치 중이고 곧 설치가 끝날 거예요. 설치가 잘 되고 있네요. 잘 되고 있고, 짱구걸스 그때 발표할 때보다는 좀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짬내에서 여기에 인바이러먼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러먼트 새 탭으로 열었어요. 열어보면 여기에 현재 뭐 시스템 인포가 있고 여러 시스템 정보가 있습니다. 현재 버전 정보가 있고요. 프로세서 카운터도 있고 세팅스 여러 세팅도 있고 환경 변수 값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죠. 이런 내역들 한번 스펙이 궁금하시면 쭉 읽어보시면 좋고요. 복사가 되었고요. 설치가 되었고, 자, 다음 명령을 카피해서 붙여놓으면, 자, 이제 파이썬 3.5 설치가 끝났어요. 자, 이제 다시 가서 함수를 가서 다시 실행해보면, 버전을 실행해보면, 자, 이제 3.5.2가 찍히죠. 맞죠? 이렇게 정확하게 잘 찍히고, 64비트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이썬 버전 치면 안 돼요. 2.7.8이고요. 뒤에 홈의 사이트의 툴즈의 파이썬이 파이썬 3.5예요. 우리가 방금 설치한 거. 그럼 우리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해야죠. 리퀘스트와 beautiful4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설치가 돼요. 설치가. 그래서 리퀘스트 다운받고 beautiful 하고 다운받고 쭉쭉쭉 설치해서 설치가 거의 끝나가는군요. 자, 설치가 끝나가고, 자, 여기에서 뭐 명령 프롬프트가 뜨지만 이렇게 파이썬 쉘은 잘 안 뜹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명령만 입력하시고요. 예, 복잡한 명령, 복잡한 쉘 커맨드는 입력하지 마시길 바라고. 자, 이제 이 코드를 카피해서 다시 바꾸고 실행 및 저장을 해보면, 자, 이제 시작했고, 리터럴에서 여기 오타가 있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쉼표, 여기 문자열 안 닫혔네요. 여기 맞죠? 자, 여기 오디오고요. 저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정해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시면 가서 지우고 다시 한번 더 실행해 보면 스타티드 나오고 크롤링하고 컴플리트가 나왔어. 그렇죠? 완료됐어요. 정말 완료가 되었습니까? 궁금하시면 자, 수치됐고 필요한 패키지 다시 실행하면 잘 됩니다. 자, 보시면 잘 들어가는지 보려면 우리가 애저 테이블에 넣어두는 거니까 애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슬라이드가 지나갔었나요? 예. 인서트하고 나서 테이블 하기는 애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를 보시면은 여기 프로그램이고요. 노드.js로 만듭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맞는 거 다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저도 들어가 보면, 자, 로딩 중이고, 아마 제가 제 계정, 맞네요. 이거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로그인해서 애자 계정으로 로그인 바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아마 하면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테이블에 아마 생성하신 테이블이 나올 것이고, 클릭하면 이렇게 내역이 나와요. 벌써 3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타임스탬프 클릭해서
타임스탬프에 대한 내림차수, 오점차수는 정렬해서 이렇게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쉽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그럼 지금 계속 두면 계속 내역도 쌓이고, 이렇게 건수도 나오고, 잘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1분마다 크롤링을 하고, 크롤링한 결과가 DB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우리가, 실행을 했죠. 그래서 모든 리소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전구 모양에 들어가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이며 이제 매트릭이 여러 개가 이제 수집되고 있어요. 예. 여기도 내역이 쭉 있죠. 어떻게 몇 초에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위젯인데 위젯에 대해서 제가 현재 이 위젯 패널을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클릭해서 대시보드에 고정이 있고요. 딴 것도 많이 있어요. 대시보드에 고정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경고 사용자 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밑에 것도 이렇게 해서 고정하시면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니죠. 이렇게 해서 위치도 이렇게 하시면 위치도 바꾸실 수 있고, 예, 이렇게 당기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시면은 되고 뭐 또 필요한 매트릭이 있으면 더 수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류 제가 장고걸스 그 실제 세션 발표에서 오류 났던 부분인데, 원래 파일을 열 때 바이너리 모드면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해서 라이트해야 되는데 유니코드를 넘겨서 오류가 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이너리 모드로 열어서 직접 인코딩해서 넣어도 되고요. 혹은 파이썬 2에서는 안 되고 3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오픈해서 인코딩 옵션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를 그대로 쓰고 인코딩은 파이썬에 넘기기 이렇게 해주면 파이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고요. 리소스 삭제할 때 개별로 삭제하기보다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면 일괄 삭제되니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파이썬 장고 지문이여 내게 오라. 여러분의 파이썬 장고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